국내 기업이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든다는 소식인데요. 지구온난화를 상쇄할 만큼의 탄소 중립 정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어딜 가든 쉽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선 탄소 중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대기오염의 감소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의 과정에서 오히려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할 수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데요. 탄소 중립 정책이 중장기적인 목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관련된 정책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의 정책과 대기오염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탄소 중립은 전 세계인의 해결 과제입니다. 2050년의 탄소 중립이 미래 세대를 위한 목표라면 현 세대의 목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인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상황입니다.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물질은 서로 배출원과 배출 활동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감소될 수 있기에 탄소 중립 정책은 대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온실가스와는 달리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사용 연료 종류, 연소장치의 효율, 저감 기술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대기 중에서 물리, 화학적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 이를 고려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기본 전망 시나리오, 탄소 중립 목표가 이행됐을 경우를 목표 시나리오로 보았을 때 기본 전망 시나리오와 목표 시나리오를 비교하며 대기오염 물질이 감축되는지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인데요. 기본 전망 시나리오는 기준 연도인 2018년 이후에 2030년까지의 성장 전망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외에 추가 정책은 없다고 가정하고, 목표 시나리오는 기본 전망에 더해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가됐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본 시나리오는 상세한 평가보다는 이행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성장 외 별도의 감축 계획이 없는 기본 전망 시나리오의 2030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이는 황산화물의 핵심 배출원인 발전부문 석탄 사용량이 감소하고 질소산화물 핵심 배출원인 수송 부문에서 배출 수준이 높은 노후 차량이 감소하고 이를 친환경차와 높은 환경 기준이 적용된 신차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목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모든 배출량이 감소하여 탄소 중립 정책이 대기오염의 감소에도 명확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나리오의 성장 전망에 따라 초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부문별 영향을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기본과 목표 시나리오 모두 전환과 수송 부문의 배출이 크게 감소하여 그 기여 역시 미래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그 외 부문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합니다. 그 외 부문은 탄소 중립 전략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비산먼지 등 주로 비에너지 분야 배출원들로 향후에는 이런 배출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세먼지의 농도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0년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할 것인데요. 케맥스 버전 6.2 모델을 사용하여 2018년과 2030년의 대기질을 전망하고
피셋 도구를 이용하여 주요 부문별 농도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망 시나리오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0.4%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탄소 중립 목표 시나리오에서는 약 18.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 목표 이행만으로도 대기질 개선이 가능하지만 최근 WHO에서 발표한 대기질 지침 역시 강화되었고, 국민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목표 외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시나리오대로 부문별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부문은 수송과 그 외 부문으로 2018년에는 29%와 21%, 2030년은 19%와 31%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향후 미세먼지 관리 관점에서 수송 부문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그 외 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 외 부문은 정부 탄소 중립 정책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이며 대기 정책에서도 핵심 분야로 다루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앞으로 중요한 관리 대상으로 부각될 것이며 일부 온실가스 추가 감축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온실가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농축수산 부문도 빠질 수 없겠죠.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 물질을 동시에 줄여 2차 미세먼지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물 부문도 약 11%가량으로 농도 감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농도 감축 효과가 가장 낮은 부문은 폐기물 부문이었는데요. 감축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야 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했을 때 과거 대비 2030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변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온실가스는 전환 부문에서 감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초미세먼지 감축은 수송과 농축산 부문에 이어 3순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기여가 매우 큰 것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 배출 기술이 적용되어서 온실가스 대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감축의 기여가 가장 큰 부문은 역시 수송 부문이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대기오염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전망과 목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 보았을 때 탄소 중립 전략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농축수산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내진 못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기여했는데요. 반면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는 연구의 한계로 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명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감축 성과가 성장 전망 대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기 정책에서 부족한 감축 성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부문은 탄소 중립 전략에서 다루지 않는 부문인데요. 주로 유기용제 사용, 건설 기계, 기타 비산먼지 및 생물성 연소 부문 등이 해당됩니다. 향후 탄소 중립이 이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할 전망이기에 대기질 개선 정책에서 향후 중요하게 여겨질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 탄소 중립 목표 이행에 따른 미세먼지 동시 감축 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전환 및 수송, 농축수산으로 분석됩니다. 2030년 목표가 달성될 경우 전환 및 수송 부문의 배출 기여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산업 부문과 건물, 농축수산 및 폐기물 등 다른 영역에 대한 개선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 부분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축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나 기준연도 대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이는 폐기물 발생량이 탄소 중립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증가함을 전망하였기 때문으로 실제 감축을 위해서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2030 탄소 중립 전략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비에너지 부문 등에 대해서는 오염 관리를 위해 대기 정책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신규 기술이나 정책 도입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부족하거나 상충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과 도입 과정에서의 대기오염 영향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2030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따라서 대기오염, 즉 미세먼지 감축에서는 농축수산, 전환, 수송 부문을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 목표가 이행된다면 전환 및 수송 부문의 빠른 개선으로 인해 대기오염 배출 기여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후에는 산업과 건물, 농축수산 및 폐기물 등 다른 영역에 대한 개선,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탄소 중립 계획에서 다루지 않는 부문들은 보완이 필요하며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 과정에서 일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는 기술 개발과 대기오염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